그 방금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네. 제 경험으로는 불안정하다는 것이 경험되는데 일상생활에서 불만족이 많이 일어날 때 스스로 불만족이라고 느껴지고 하는 게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더 젊을 때 또 이렇게 공부를 하기 이전에 아까 망갈라기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저 존재로서 존재하기 싫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오음성보 이런 말도 몰랐고 볼 때는 그랬는데 그러니까 늘 이제 뭔가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 기준이 있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무슨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거기에 적합하지 못한 것들이 많으니까 늘 불만으로 여겨지죠, 그게. 그러니까 그 불만으로 여겨지는 것이 내가 나가 있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떤 불교적인 이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냥 나라는 것에 대한 다른 이해가 없었고, 그래서 그 나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인식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그 나라는 것이 이 물질적인 이 몸으로 하여 자꾸 나라는 것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불안정이라든가 이런 의식은 전혀 없으면서 그게 그냥 오로지 불만족으로만 만족할 수 없는 것으로만 인식이 되고 하니까 내가 이 몸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그러한 불만족도 느끼지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그게 발전을 해가서 정말 이런 인식을 할 수가 없어지면 좋겠다. 정말 그게 간절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때는 죽으면 어쨌건 물질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스스로 죽는 거에 대해서는 또 그게 죄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죽지도 못하겠고 살자니 늘 불만족 때문에 괴롭다는 그런 상태. 그래서 그게 이렇게 평온해지지가 않고 그런 걸 너무 계속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제가 몸이라는 것이 지금 그 말씀하신 오음성보 그런 의식은 전혀 제가 몰랐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이 몸이라는 것이 그런 이름으로 아니더라도 그 불만족이 경험되고 그것이 불안정한 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이 불안정의 어떤 드러남으로서 제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교사님 우리 한다고 난 이후에 이렇게 이 몸이라는 것이 존재로서 인식이 안 된다기보다는 그런 이해, 존재라는 것으로서 인식하지 않는 이해 또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더불어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불만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조금 많은 변화가 있어서 몸에 대해서도 조금 자유로워진 것 같은 그런 지금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 모르겠다고 말씀하신 게 혹시나 그러한 것이 경험되지 않으셨는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세상을 살면서 불만족으로 느껴지는 것이 결국은 불안정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예, 불만족함이나 불안정함이나 다른 표현일 뿐이지 다른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이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불만족함이라고 표현될 수 있을 거고. 내가 존재라고 느껴졌을 때는 그게 불만족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이 아닌 그런 물질적인 상태라고 한다면은 불안정함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고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인식되는 경험되는 파생된 것까지도 바로 그 고로 확장되어 있는 그런 것인 겁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어차피 머리로 이해된다라고 해서 바른 이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어떤 이 통찰, 깨달음으로 그것이 분명해져야만 그것이 바른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법인이라고 하는 것, 무상무아코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이해가 아닙니다. 이론적인, 교학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 깨달음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바른 깨달음은 바로 이러한 깨달음인 겁니다. 어떤 현상적인 체험, 견성이라고 해서 어떤 현상적인 체험이 깨달음이라 아닌 겁니다. 견성이라는 것이 바로 깨달음인 겁니다. 통찰인 겁니다. 한소식이라는 것 또한 통찰 깨달음인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무상무화코라고 하는 이런 이치에 대한 분명함이지 어떤 현상 체험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 체험은 아무리 해도 역시 우주 만물 만상 삶에 있어서 다시 애매모호한가 모른다는 상태가 되고 괴로움이 다시 경험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다시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깨달음 후에 지금부터가 다시 수행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말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수행이라는 것이 따로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 도의 삶이 수행이라고 이름하는 것일 뿐인 겁니다. 수행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기도 하지만은 이치가 분명해지고 난 이후에는 그냥 일상 삶이 바로 수행이라고 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머리로 이해한다 못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도의 점검을 통해서 스스로 자명, 스스로 분명해져야 비로소 바른 이해,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른 노력이라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바른 노력이 아니라 도의 점검이 바른 노력이라는 겁니다. 단지 그 바른 노력에 바른 견해,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지 못한, 아직 분명하지 않는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라고 그런 상태에서 규정하거나 단정하거나 평가 판단하지만 말라라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이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른 견해이고, 그런 바른 견해이면 바로 도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도가 되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 단정, 평가, 판단함만 없으면은, 이렇게 되려고 저렇게 되려고 함만 없으면은 바로 도지, 도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도의 경험이 한 번, 두 번 되는 것을 도닦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실제로 도가 되려고 하는 그것이 도닦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언어에 대한 또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건강경에 인욕이 아니라 이름이 인욕일 뿐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인 겁니다. 저는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수행이랄까, 수행도 아니지만, 이렇게 사무실에 근무를 하다가도 이렇게 좀 오랫동안 좀 앉아있다가 하면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주변을 산책하고 하는 게 있는데, 거살 건물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노력이 정말 잘못된 노력이라는 걸 새삼 이렇게 알아지는 게, 자꾸 이렇게 뭔가 수행에 대한 개념을 설정해서 자꾸 그걸 이해하려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알려고 이렇게 좀 이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건 뭐냐면 이렇게 바른 이해보다는 더 어떤 바른 견해가 아니고 그냥 어떤 해석으로 자꾸 해석으로만 해서 계속 이제 굴리면서 이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이런 거구나 저런 말씀이 이런 거구나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자꾸 해석하는 쪽으로만 했지 어떤 그야말로 깨달음의 점검이 되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아지고 몰라지고를 떠나서 그대로 온전히 깨있음의 점검만 해야 되겠다는 걸 좀 절실히 많이 느꼈고, 또 그리고 깨달음의 점검도 그냥 또 깨달음 점검이 뭐냐고 또 이렇게 그걸 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시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듯이 그냥 널브러져서 그냥 뭐 걸으면 또 걷는 대로 그냥 알아주면 알아주는 대로 또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 상태에서 계속 점검만 해야겠다. 예, 그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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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해불고님, 뭔가 미진하시면은, 이 미진하시면 끈질김이 있어야 됩니다. 무산과 예. 호를 예. 다 배웠는데요. 예. 그러면은 과연 그러면 예. 우리 인간의 삶이나 예. 동물의 삶이나 뭐가 차이납니까? 아, 예, 기본적인 이치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의 상태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그 가능성이, 자, 우리 이제 사실은 개나 동물은 안 돼봤으니까 자기들끼리 또는 거기에도 뭐가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처님의 표현으로 일단은 저는 잘 모르겠고, 경험 안 해도 잘 모르겠고, 부처님의 표현에 의한다면은, 이 동물이 이 어떤 도의 상태가 되기가 사람이 도의 상태가 되기보다 더 어렵다는 거죠.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오히려 동물들이 더 도의 상태로 살지 않을까 생각, 자연그대로 살지. 예, 그거는 제가 동물이 안 돼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제가 우리 집에 개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에 개 사치가 있는데 다른 동물은 제가 모르겠고 사실은 제가 동물을 잘 키워본 적도 없고 개도 별로 키워본 적이 없는데 최초로 이번에 개를 한 마리 데리고 와서 같이 지내보니까 사실은 개가 더 도에 더 가깝지 않느냐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저보다도 더 먹을 것에 잘 넘어가는 것을 보면은 저보다는 도가 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집 개는 사실 제일 처음에 막 짖다가도 먹을 거 하나 주고 나면 금방 꼬리치고 그런 거 보면은 먹을 것에 저보다 훨씬 더, 저도 먹보라고 먹는 것에 잘 넘어가는데 저보다 훨씬 더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저하고 우리 집 개하고의 차이 같습니다. 질문 교수해야 됩니까? 아, 예, 교수, 예. 아, 예. 그 깨어있음의 점검을 수시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예. 그 깨어있음의 점검이라는 게 과연 깨어있음을 모르는 사람도 그게 가능합니까? 아, 예.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모를 수가 있는데, 깨어있음이라는 상태의 터득은 깨어있음의 이름은 몰라도, 도라는 이름은 몰라도 그런 경험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문득, 삶이 어떻게 이상하게 편해졌다? 갑자기 문득 편해졌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터득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 가능성이 이렇게 서로 보이고 들리고 하는 그 인연보다도 일어날 가능성이 더 낮기는 해도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독각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무사, 무와 보호를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예. 다 배웠는데요. 예. 배울 때 말씀 들을 때는 예. 이 자명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 막막합니다 사실. 예. 자, 기억 안 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억 안 나도 아무 상관이 없고,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보면은, 정리되는 것보다 혼란되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혼란스러워지도. 자,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운 그대로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막막하면 막막한 그대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뭐가 필요합니까? 도의 점검만 필요한 겁니다. 기억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고 들림이 있으면은 그것이 조건만 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도의 점검을 하시면 문득 그렇구나, 그런 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실감나시게 이해가 되게 되고 통찰, 깨달음으로 작용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억날 필요가 없고 기억나서 생각나서 정리해서 그것을 매번 적용하려고 하면은 바로 도에서 벗어나지게 되는 겁니다. 도가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냥 그걸로서 됐습니다. 들림이 있으면 됐고, 그냥 그걸로서
지금 이 순간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깨어있음의 점검에만 있는 문제지, 이것을 기억해서 그런지 안 그런지 적용하고 이렇게 분별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은 깨어있음 점검만 있으면 됩니다. 왜 그러냐? 깨어있음 점검, 즉 도의 점검은, 도가 바로 이치의 분명함, 깨달음이 있게 하는 거지, 지금 이 말이 깨달음을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 잊어버려져도 상관이 없어요. 기억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들림이 있으면은 반드시 이것은 지금 이 순간 기억이 되든 안 되든 기본적으로 내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작용의 연기인 겁니다. 그래서 조건만 되면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작용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깨어있음의 점검의 문제지, 이것의 기억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뭔가 남겨두지 마시고, 뭔가 미흡한 게 있으면은 끝까지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본전 빼고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돌아가셔서 본전 생각하면 안 되시니까. 그 지금 예. 알아차리. 예. 저는 여기 동분편에서 이제 그 알아차림하고 알아짐. 예. 거기서 제가 많이 정말 알아, 지금도 이제 뭐 찻소리라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알아차려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한소식이라 이렇게 예. 뭐 이야기하는데, 예. 그게 과연 아는 사람도 이 알아차림을 알아차렸을까 하는 그런 생각. 예, 알아차려짐이. 알아차림을 일반 사람들이 그냥 법문을 듣고 이 한번 체득을 하지 않은 사람도 알아차림을 알 수가 있을까? 예, 그거는 한 소식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기본적으로 다 되는 것들은 겁니다. 자, 그런 것은 원래 그런 것일 뿐인 거지, 한 소식에 의해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거 안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누구나. 그렇습니다. 알아진다라고 하는, 알아지는 그 작용, 그것은 한 소식하고 깨달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본적됐습니다. 예. 또 돌아가셔가지고 본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다 하시기 바랍니다. 할 말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뭐 스승님 뭐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네, 그동안에 혹시 뭐 경험 있으시면 경험 나눠주셔도 좋고. 저는 부사님한테 많이 배운 덕분인데, 저는 관심이 이제 달라져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제 비폭력 대화에 좀 심취를 해가 있는데, 네. 결국에 어떻게 그걸 어떻게 좀 넓히가 이런 걸 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일 대화 방법 중에 제일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가 제일 1조입니다.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 있는 그대로 관찰해서 얘기하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판단이나 평가 없이 어떤 상황을 스스로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래, 있는 그대로 보면 이런 건 말이 그렇지,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기본 1조가 그래요. 그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는 건데, 그런,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 말에서 문제가 되는 게
상대의 말을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대화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생각해보면 저도 같은 경우에도 99%가 판단하는 대화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런데 이런 어떤 깨어있는 상태가 비폭력 대화 일주에 하는 데는 아주 유용한 도구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하고 이렇게 관심이 되더라서 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화 운동을 하십니까? 그냥 이런 모의가 아니고 그냥 연습하고 그래요. 워크숍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비폭력 대화는 사실은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깨어있음, 도의 점검만 되면은 바로 비폭력 대화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폭력 대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욕심과 화의 상태이기 때문에 폭력 대화가 되는 겁니다. 이 폭력이라는 것이 두드리 패야만 폭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공부해라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대학 가야 될 거 아니냐, 이게 폭력이죠. 이게 폭력인 거예요. 그래서 비폭력 대화라고 하는 비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깨어있음 점검이면 도의 상태이면은 바로 비폭력 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만약에 비폭력 대화를 하려고 하면 다시 비폭력이라고 하는 이 관념에 얽매이면은 사실 또 폭력과 비폭력 사이에서 힘들어지게 되는 거고, 나는 비폭력이지만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폭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비폭력인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폭력이. 왜? 폭력이라고 하는 그 관념에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폭력이다, 폭력이다라고 하는 그 구분, 이것이 관념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마다 다 동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의 점검이면은 상대방은 그것을 폭력이라 생각하든 안 폭력이라 생각하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욕심과 화에 기반한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비폭력 대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 또한 욕심과 화의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어떤 말이 들려도 폭력이라고 그렇게 경험되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다 깨어있음의 점검이 중요한 문제지, 폭력이다 비폭력이다 하는 그 관념, 개념에 얽매인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비폭력 대화가 하려고 해도 비폭력 대화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상대방의 인식은 제 의도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들리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비폭력 대화가 예를 들면 부드러운 말을 쓰고 폭력적이지 않은, 예를 들면은 죽여, 살려, 이런 말을 안 쓴다고 하는 것이, 그런 말을 안 쓰는 것이 비폭력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드러운 말을 해도 상대방이 부담감을 느끼고 압박감을 느낀다면은 그것은 점잖은 말로 온갖 좋은 말들을 다 끌어다니면서 자식을 앞에 두고 2시간씩 한번 설법을 해보세요. 그것이 폭력적인 겁니까? 비폭력적인 겁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어있음의 점검이고, 상대방 또한 깨어있음의 점검이면은 비폭력이 될 거예요. 깨어있음 점검이 안 된 상태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욕심과 화의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이쪽에서 어떤 말이 나가도 다 폭력적으로 들리게 되고 거슬리게 되고 그렇게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운동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관념의 산물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해도 아무리 비폭력을 하려고 해도 비폭력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그 점을 한번 스승님 한번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예.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비로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말씀 잘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고, 지금 먹을 거 하고, 준비되어 있죠? 네? 1시까지 예. 법관이 1시부터. 자, 그래서 이제 다들 열심히 해서 좀 빨리 마쳤으니까, 준비해서 1시부터 그러면은, 같이 먹으면서 식사 겸해가지고, 차단 법담을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